자, 다만 여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은 지금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지레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자, 반갑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은 몇 년 동안 기다리셨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첫 공공 분양인 과천 제이드자이가 드디어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PD수첩에서도 뭐 로또 분양에 배신해가지고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다루기도 하고 하는 등 이제 여러 매체에서 좀 다루다 보니까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관해서는 좀 바라보는 범위가 좀 전국적일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과천 시장 자체가 요즘에 거의 뭐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신축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14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면적인데 이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반값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 가격이죠. 즉 당첨이 되는 즉시 뭐 9억을 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제이드자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9블록이고요. 현재 과천시 가련동 262-1번지인데 아직은 정비 중인 곳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에는 다른 주소로 나올 것 같아요. 세대수는 647세대이고 타입별로 보면은 49타입이 231세대, 59타입이 461세대입니다. 근데 제이드자이가 조금 재밌는 점이 있는데 특별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 공급이 515세대이고 일반 공급이 132세대예요. 그래서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보다 훨씬 많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25층까지이고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730대입니다. 시공사는 GS건설입니다. 그 다음 시간 테이블로 좀 보자면은 특별 공급은 3월 2일 날에, 그리고 일반 공급은 1순위가 3월 3일, 그리고 2순위가 3월 4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0일이고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은 계약 체결일은 4월 6일에서 4월 10일까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1년도 12월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지하철이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는 한 개의 정류장이 있으며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입니다. 이 지식정보타운역은 아직은 없는 역이고 아직 추진 및 계획 단계인 역인데 현재는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은 2021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도 하반기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2025년도쯤에 개통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이드자이가 준공이 되고 약 3년 정도 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지하철 없이 조금은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과천 정부청사역인데 여기에 GTX-C 노선이 들어오며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여 2026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입주하고 5년 정도 뒤면은 삼성역과의 거리가 지하철 타고 약 25분이 되는 거죠. 조금만 고생하면은 교통이 상당히 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지하철과의 거리가 도보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제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도보 약 5분 정도 걸어가지고 대로변으로 나오면은 안양이나 과천 정부 청사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도로교통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의 최남서쪽에 위치했다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서울로 넘어갈 때 주로 방배동 남태령곡이나 과천 중앙로를 통해 가지고 양재 쪽으로 넘어갑니다. 도로는 굉장히 잘 뚫려 있고 지식정보타운 역시 해당 길을 통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판교하고 교통 역시 굉장히 좋은데 제2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거의 10분만 가면은 판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이드자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2 경인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판교이신 분들도 여기를 엄청나게 선호할 만한 위치예요. 도로가 워낙 잘 뚫려 있다 보니까 서판교보다 더 빠르게 판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계획도시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는데 이게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학교 전부입니다. 고등학교가 없는 게 참 아쉬운 동네죠. 그 중에서 제이드자이는 초등학교 1개교하고 길 하나만 건너며 있는 위치에 있고 중학교는 걸어가기에도 버스 타기에도 조금 애매한 거리에 있습니다. 약 한 1km 정도쯤으로 보이는데 웬만하면은 뭐 버스를 타겠죠. 고등학교는 어떻게 배정받을지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안양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내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양으로 가게 될 것이고, 구역 내 배정으로 간다면은 과천 정부 청사 인근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상업 및 병원 시설인데, 상권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 봤을 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아마 목적을 달리 해가지고 상권을 이용할 것 같아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중심 상권 쪽과는 도보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학원 관련 상권인데, 자녀를 둔 집안 같은 경우에는 평촌 학원가를 이용하기를 원할 겁니다만은 해당 위치와의 거리는 도상 약 3km로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과천 정부 청사 인근에도 마땅한 학원가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위치도 애매한 것처럼 학원 관련된 상권도 애매하게 보입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는 이 위치에 학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그리고 얼마나 수준 높은 학원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과천에 새로운 학원가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그 해당 건물이 병원으로 도배가 될지, 또는 병원이 쫙 있는데 중간중간 학원이 들어갈지, 또는 학원으로 도배가 될지,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 과천의 상권이 어떻게 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병원은 한림대 성심병원하고 도상 약 2.7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일반 민영 아파트하고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시길 바래요. 자, 제가 맨 처음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일반 공급에 비해서 특별 공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가 있으며 일반 공급처럼 기본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신 분 중에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 그리고 소득이 기준보다 낮고 자산이 기준보다 낮은 사람이 대상이며, 앞에 보이시는 표에 나온 대로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높은 순서로 당첨이 되며, 다자녀로 넣으시는 분은 일반으로도 넣으실 수 있으니까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자산이 얼마 이하여야 되는지는 이따 특별공급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나 그 이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표를 띄워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 떠있는 초로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신 분 중에서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그리고 소득하고 자산이 기준보다 낮은 사람이 대상이며, 역시 다자녀처럼 일반 공급을 넣을 수가 있고요. 생애 최초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결혼을 한 분 중에서, 물론 배우자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분 중에서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을 하면서 6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으셔야 하며, 역시 소득 기준이 낮아야 되는데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엔 다른 특별공급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산 기준이 낮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는 입주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청약통장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일 경우 생애 최초랑 동일하며 맞벌이일 경우 다른 특별공급하고 동일합니다. 자산 기준은 다른 특별공급과 같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앞에 보이시는 표대로 가점순대로 하며 역시 일반 공급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띄워드리는 표가 이제 소득 기준 표하고 그리고 자산 표인데,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외벌이 같은 경우가 기준 금액의 100%로 조금 낮고, 그 외에 이제 다자녀나 노부모 그리고 신혼부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20%입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고요. 자, 그 다음 일반 공급은 이제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씩만 인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10년 동안 10만원씩을 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1200만원이죠.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만큼만 부었는데 B라는 사람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6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1800만원이 인정이 될까요? 한 달에 10만원씩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은 지역별 비율대로 뽑게 되는데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그 외 인천이나 서울 또는 경기도나 과천 1년 미만 거주자가 5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서울 쪽이 제일 많이 뽑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천 1년 이상 거주 30%에서 떨어진 사람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20%하고 경합을 하고 또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머지 50%랑 또 경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또한 이곳은 5년간 거주 의무가 있으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자, 이곳의 평당가는 약 2,200만 원입니다. 지금 과천이 현재 평당 5천만 원이 넘어요. 뭐 거의 6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완전히 슈퍼 로또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25평형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7억 이상, 최대한 9억 이상 정도의 그런 프리미엄이 바로 생기는 아파트로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만 여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은 지금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지레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중도금 대출은 되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설령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조건 넣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약에 계약금의 1차 중도금까지 조금 애매하다 이러신 분들은 뭐 최대한 자금을 어떻게든 융통을 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자금이 안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은 어쨌든 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싼 연체료만 물고선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뭐 근데 비싸다고 해가지고 뭐 20% 3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 6.5%예요. 그러면은 시세 대비 엄청 저렴한 집 치고 연체료가 이제 굉장히 낮죠. 자, 오늘은 이렇게 슈퍼로또 과천 제이드자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과천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동안에는 교통도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감수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만 되신다면 무조건 넣으세요. 자, 그나저나 이렇게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 거는 좋은데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게 되면은 소수의 인원만 굉장한 특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로또판이죠. 3기 신도시를 할 거면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좀 빨리 물량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제발 공급량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값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제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근로 의욕을 좀 잃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아무튼 제이드자이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건 되시면은 꼭 넣으세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